2월 28일 5분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는데요. 하위 10%를 받았다는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라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고, 이미 탈당을 예고한 오선의 서른 의원은 의원들에게 고별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 역시 하위 10%였습니다. 또 다른 하위 10%인 홍영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천과 혁신을 하다 보면 가족을 벗기는 아픔이 있는데 당대표는 자기 가족을 벗기지 않는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친명계 한 핵심 관계자는 단수 공천을 받은 의원들을 들여다보면 비명계인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이동형 TV 등 친명 유튜브가 말하는 대로 민주당 공천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올해 총선을 앞두고 어제까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32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40대 이하가 18명으로 고작 13.6%였습니다. 3년 전보다 5.9%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후보 평균 나이는 58.2세인데요. 4년 전 평균보다 2살이 더 많습니다. 정치 신인의 등용문이 더 좁아져 늙은 공천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40대 이하 18명 중 현역 의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모두 민주당 현역이 있는 야당 강세 지역에 나서게 됩니다. 여당 강세 지역의 공천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출신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으로 부산 해운대갑에 공천됐고, 이원모 전 대통령 인사비서관은 최근 3번 연속 국민의힘이 당선된 경기도 용인갑, 핵심 참모 조지연 전 행정관은 경북 경산에 배정됐습니다. 게다가 현역 의원 불패 공천이 뚜렷해졌지요. 도로 꼰대당이 되는 흐름입니다.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들의 최종 동의를 모두 확보하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32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200년 넘게 고수한 비동맹 중립 노선을 폐기한 것입니다. 핀란드에 이어서 스웨덴까지 합류하면서 나토와 접한 러시아 국경선은 기존보다 늘었고,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에는 나토 동맹국이 사실상 포위하는 형세가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나토를 러시아 국경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 중에 하나가 무력화됐다라며 서방 세계와 러시아 간 세력 균형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나토 확장에 대응해 14년 전에 폐지했던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군 관구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희초등학교 교사는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서울신문은 순직교사 유족이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담은 1분 내외의 영상 7, 8개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 이달 초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업 중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는 아이,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는 아이, 울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이. 한편 이를 제출한 고인의 사촌 오빠인 박두용 씨는 그동안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영상이 외부에 알려지면 고인이 사랑했던 반 아이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타협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처음으로 고발했는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의사들의 형사처벌 감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사법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례법의 핵심은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치더라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의 경우 필수 의료를 하다가 환자가 숨지더라도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자 단체들은 의사들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문별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21개 폭력 조직에 속한 2002년생 MG 조직원들이 전국구 폭력 조직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과거 조직원들은 유흥업소 관리 등을 주요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도박 사이트 운영, 보이스피싱, 리딩방, 코인 사기 등 다양한 지능형 범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하네요. 검거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입니다. 결혼과 출산 정년기로 이해되는 25살부터 45살 사이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출산할 의향이 없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육아에 구속되기 싫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자아실현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등을 꼽았습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KDI 연구부원장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종사자 250명 이상 한국 대기업의 일자리 비중은 13.9%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현실이 경쟁사회를 부추기고 저출산 문제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은 1년이 지나도 줄지 않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짚었습니다. 부실 공사로 인해서 하수구 역류와 동파를 겪으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분들 선구제 후회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일이지요. 쪼개고 늘리더라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던 집주인의 책임을 피해자들이 다 떠안고 있으니 말입니다. 4년 후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화장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됩니다. 장사시설을 확충하려 할 때마다 주민 반발에 부딪혀 4년 동안 화장장을 2곳밖에 늘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28년까지는 새로 준공할 화장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4년 후에는 시신 4천구가 갈 곳을 못 찾을 상황이 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